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평생 믿어온 건강상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 식탁이 아침상을 통째로 치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토록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 진료실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안타까운 사례들 때문입니다. 안색이 어둡고 위장 통증을 호소하며 혀에 두꺼운 백태가 끼어 기력이 쇠한 분들께 평소 식단을 물으면 10명 중 9명은 건강을 위해 매일 삶은 달걀을 꼭 챙겨 먹는다고 답합니다. 요즘 영양학에서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한 완전식품으로 불리지만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귀하게 지켜야 할 양기라는 불씨가 바로 그 달걀 때문에 매일 조금씩 꺼져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보양이라 믿고 먹는 그 한 입이 사실은 장기를 지치게 하는 독이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겨온 삶은 달걀의 3가지 함정을 밝히고 강의 마지막에는 독이 아닌 약이 되게 먹는 확실한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달걀은 좋은 음식일까요? 나쁜 음식일까요? 당연히 생명의 기운을 머금은 귀한 음식입니다. 병아리라는 한 생명을 품어낼 만큼 생기가 가득하니까요.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모든 음식에 음양의 조화가 있고 그 성질에 따른 치우침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이란 성분 자체에 독소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몸이 흡수하지 못할 때 병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사용법이 틀리면 해가 됩니다. 비유하자면 훌륭한 나무가 조각가의 손에서는 불상이 되지만 잘못 쓰이면 땔감이 되어 연기로 사라지거나 그대로 삼켰을 때 목숨을 위협하는 가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의 질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위장 기능이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30대도 되기 전에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넘쳐나는 이유는 오직 영양 성분표의 숫자만 따지면서 음식의 성질과 온도, 내 몸의 준비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첫 번째 금기는 바로 반숙 달걀입니다. 요즘은 영양소 파괴를 막기 위해 노른자가 흐르는 상태의 반숙이 건강에 좋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적으로 달걀은 혈육의 정수라 불릴 만큼 생명력이 가득하지만 동시에 음의 기운이 매우 무거운 음식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알이라는 특성상 내부에 차가운 성질이 강하게 깃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불의 열기로 이 음기를 다스려야 몸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반숙 달걀은 실제로는 음의 기운이 살아있는 채로 위장에 들어가며 특히 흐르는 노른자는 극도로 찬 기운을 품고 있어 이에 강한 부담을 줍니다. 우리 위장은 따뜻한 양기로 작동해야 하는데 찬 성질이 그대로 들어오면 마치 끈적한 풀덩어리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양기가 부족한 현대인이 아침부터 찬 달걀을 먹으면 이장은 이를 처리하지 못해 결국 체내에 습기와 담이 쌓이게 됩니다. 위생적으로도 살모넬라균 등의 위험이 있으니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내 몸의 근본을 해치는 선택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금기는 전날 삶아두었거나 냉장고에 보관된 차가운 달걀을 아침에 먹는 습관입니다. 바쁜 시간 탓에 미리 준비해둔 편리함을 택하지만 음식은 맛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함께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갓 삶은 따뜻한 달걀은 양기를 불어넣는 귀한 음식이지만 차가운 냉장고에서 밤새 기운을 잃은 달걀은 더 이상 보양이 아닌 손상이 됩니다. 아침은 양기가 막 솟아오르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때 몸은 따뜻한 자극을 원하는데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달걀을 삼키면 이장의 불씨를 꺼뜨리게 됩니다. 이는 봄날의 새싹 위에 얼음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위장은 냉기로 인해 수축하고 소화력이 떨어지며 소화되지 못한 음식은 체내에 남아 나른함과 무기력함, 손발 차가움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너무 오래 삶아 단단해진 달걀은 단백질 구조가 딱딱하게 굳어 위벽을 자극하고 손상시킵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차가운 달걀을 드시던 어르신이 따뜻함과 삶은 달걀로 바꾼 것만으로도 오랜 위장 불편감이 사라진 사례가 많습니다. 세 번째 금기는 몸이 달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섭취하는 것입니다.
감기나 열이 날 때 혹은 변비가 심할 때 보양을 위해 억지로 달걀을 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입니다. 몸에 열이 나고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외부의 병균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소화 기능은 자연히 떨어지므로 위장은 잠시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단백의 무거운 달걀을 억지로 넣으면 위장의 부담만 커지고 면역 시스템은 방해를 받습니다. 내보내야 할 독기와 열기가 오히려 몸속에 갇히는 폐무류구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혀의 설태가 두껍고 입냄새가 심하며 대변이 굳은 상태는 이미 노폐물이 가득 찼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걀을 먹는 것은 쓰레기 창고에 짐을 더 얻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막혀 있을 때는 해독과 배출이 먼저이지 보충이 우선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달걀을 진정한 보약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달걀의 차가운 성질을 없애기 위해 삶을 때 생강 몇 조각을 함께 넣는 것입니다. 생강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온성 약재입니다. 생강의 열기가 달걀 속까지 스며들어 음한 기운을 상쇄해주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고의 보양식이 됩니다. 둘째로 증기로 부드럽게 익히는 계란찜을 활용하되 찬물 대신 따뜻한 쌀뜨물이나 미음을 섞는 것입니다. 쌀의 비위를 보하는 성질과 달걀의 영양이 만나면 기혈을 모두 살리는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셋째로 섭취량과 타이밍을 조절해야 합니다. 위장이 가장 활발한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먹는 것이 영양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 양기가 가라앉는 저녁에는 고단백 식품인 달걀을 피해 위장이 쉴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핵심은 영양의 양이 아니라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질과 타이밍입니다. 실제 사례로 수십 년간 고혈압과 당뇨, 만성변비에 시달리던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차가운 달걀을, 저녁에는 반숙 달걀과 우유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저녁에 무거운 식단을 따뜻한 죽으로 바꾸고 아침에는 생강을 넣어 갓 삶은 따뜻한 달걀 한 알만 드시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었고 평생 고생하던 변비가 사라졌습니다. 위장이 수용하지 못하는 음식은 아무리 귀해도 독약과 다름없습니다. 계란은 분명 좋은 음식이지만 내 몸에 맞게 제대로 준비해서 알맞은 시기에 먹었을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합니다. 진짜 건강은 복잡한 성분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따라 하루 한 끼의 선택을 신중히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병은 치료가 3할이고 기르는 양생이 7할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달걀 하나를 먹더라도 껍질을 벗기며 향을 느끼고 입안에서 충분히 씹어 침과 섞어 삼키십시오. 침은 가장 고귀한 생명의 물질입니다. 침과 어우러진 음식은 위장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아니라 생명력을 불어넣는 에너지로 변합니다. 식사는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10분만 일찍 일어나 따뜻한 정성으로 가족의 식탁을 준비해보세요. 아이에게는 면역을 높여주는 지혜를, 어르신께는 기력을 보강해주는 온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식을 바꾸고 조금 더 건강한 아침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